비트코인이 바닥에서 높은 폭으로 상승을 한 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코인을 사고 싶어 너무 근질근질해 미칠 것만 같아 라는 글에 누가 답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솔직히 나는 상승장에서 사는 걸 더 선호하거든.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아래로 더 처박는 거야. 지금 베어마켓인 거 다 알잖아. 지금 코인이 오르는 게 나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특히나 지금처럼 단기 고점 같은 곳에서는 말이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이 반등은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두 군데가 딱 나오죠. DCG와 FTX 두 군데서 만든 거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련 코인들이 상승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특히 DCG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마나, 디센트럴랜드의 떡상은 아주 대단했죠. 상승폭이 컸습니다. FTX의 솔라나와 솔라나의 유동성 전용 창구 세럼, 이 코인들은 정말 뒤가 없는 코인처럼 올랐죠. 솔라나도 많이 올랐고 세럼 코인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심지어 FTT 토큰도 가격이 높은 폭으로 올랐죠. 뭐랄까,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망하기 전에 뭐든 해보자의 느낌이었지만 세럼 코인은 솔라나의 단기 펌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하는 장판교 위의 장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분위기를 틈타서 업비트의 일부 잡코인들도 50에서 70% 가까운 엄청난 상승을 일으켰죠. 물론 바닥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참 부럽지만 사실 잡코인들은 이 정도는 올라줘야 사람들이 따라 탈 정도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래량도 바닥이었고 호가창도 텅텅 비어 있었죠. 그래서 급등 후 스물스물 내려오는 방식으로 매도 물량을 뿜어내게 되는데 이건 더 갈 거야 하는 기대감에 매수를 하는 개미들에게 물량을 던지는 거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는 확실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스테이블의 점유율이 반등을 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의 코인들이 반사적으로 점유율을 잃고 하락을 하기 마련입니다.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DCG 사나 제네시스로 추정되는 지갑으로 옮겨온 샌드박스 같은 코인들은 적절한 시점에 바이낸스로 보내져서 분할 매도가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은 반드시 외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바로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BUSD예요. 바이낸스는 이번 상승에서 54빌리언 달러의 자산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래소 자산이고 바이낸스가 확보하고 싶어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왕이면 자사 체인에 랩핑되어 있는 BUSD를 다시 복구를 해야 하죠. 그런데 바이낸스 CEO는 이 과정이 마치 너희는 몸에 좋은 담배 피지 마라 라고 조언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본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똥폼을 잡으면서 하는 그런 모양새의 인터뷰였습니다. 참고로 단기간에 빠진 BUSD의 마켓 캡은 바이낸스에게 여러모로 내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BUSD가 팍소스에서 엄밀하게 관리하는 돈이고 무엇보다 크립토 내에서 실존하는 스테이블에 가까운 돈이었으면 저 많은 돈들이 몽땅 코인을 탈출할 리는 없죠. 분명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저 파란색 BUSD의 코인 발행량이 저번 바이낸스 이슈 때 마치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것 같죠. BUSD의 시총이 떨어지면서 USDT나 USDC의 시총이 올라갔다면 BUSD에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USD의 가치가 BNB를 담보로 발생한 거라면 BNB의 가치 하락에 의해서 저렇게 엄청나게 빠지는 연쇄작용이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지금 바이낸스는 BNB를 기반으로 너무 급격하게 빠진 BUSD의 일정량을 다시 한번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DCG와 FTX가 화장실에서 급한 볼일을 보고 나왔으니 이제는 바이낸스가 화장실에 갈 차례인 거죠. 그런데 바이낸스는 DCG와 FTX와 신분이 달라요. DCG와 FTX는 미국이 뒷배를 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DCG, FTX 니들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세임을 외치면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임마 라고 하면서 후드러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스스로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바이낸스는 누가 봐도 중국이 묻어있죠. 그래서 바이낸스는 BNB 기반의 스테이킹된 코인을 대출을 해주는 구조를 외주로 돌리고 해당 서비스는 바이낸스 앱 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를 이미 작년 10월, 11월에 했고 최종 개발 산출물은 최소한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에서 구현되는 리퀴드 스테이킹보다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스테이킹된 이더를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와 담보대출이 일어나면서 유동성이 늘어날 때 바이낸스도 시장에 같이 발을 맞춰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굳이 이해하면서 세부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냐? 이런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실 텐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랜딩에 들어가는 TVL 랭킹을 확인하면 됩니다. 하락장에서의 트론의 방어력이 완전 엄청났던 이유는 저스트랜드 랜딩에 많은 트론을 TVL로 밀어 넣었기 때문이고 또 트론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와서 담보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사이클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랜딩에 트론을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와가지고 풍차 돌리기를 하는 거죠. 이건 방어가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망하면 둘 다 같이 침몰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입니다. BNB 랜딩에 얼마나 많은 BNB가 쏟아져 들어오느냐 이것만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 기능은 외주로 돌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피 요소는 창펑자오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발뺌할 요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DCG와 FTX가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화장실이 급한 애는 바로 바이낸스의 BUSD인 거죠. 바이낸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BNB의 랜딩에 TVL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제일 쉽게 손에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음 상승 사이클은 BSC 체인의 BNB를 디파이에서 돌려야 그 다음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BUSD의 이 갭을 맨징 혹은 복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바이낸스 역시 본인들이 발행한 BNB 코인을 담보로 BUSD를 발행했다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바이낸스의 담보금 이슈로 인해서 BUSD에서 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바이낸스가 메꿔야 할 구멍이 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바이낸스가 외부에 멀티처럼 구축해 놓은 랜딩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해당 랜딩의 TVL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인하면 바이낸스가 풍차 돌리기를 시작했구나를 알 수 있겠죠. DCG와 FTX가 화장실을 다녀왔으니 분위기에 맞춰서 바이낸스도 빠른 액션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후에 이더리움 리퀴드 스테이킹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추가 유동성 공급으로 더욱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